안녕하세요. 부분 리뷰입니다. 오늘은 2018 반토막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대폭락할까 이 제목으로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책을 리뷰하냐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전망. 저번에도 이 책 한번 리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곱씹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누르세요 라고 하고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은 라고 이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할 거라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금리가 상승해서 이제 이자 내기가 빠듯해져가지고 부동산이 폭락한다. 부동산이 반토막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과 과연 그런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땡땡하다는 얘기다.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요? 이 질문을 풀면서 과연 2018년도가 18년도에 부동산이 반토막 나는지 대폭락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가 하나 저번에 나왔어요. 이제 작년 말인데 2017년도 말에 기자분께서 이제 기사를 쓰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반성한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 반성문을 쓴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 집값 전망에 대해서 전망을 했었는데 그게 틀렸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취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게 롯데죠. 이 기사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생략한 건 생략한 거고. 집 사지 마라. 올해 초에 이제 기자분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집을 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기관과 전문가는 이렇게 답했다. 집 사지 마라. 부동산 담당 기자들도 이제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같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 기자라면은 위험한 그거를 이제 하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뭐 좀 무리하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는 남의 돈일 때 얘기고 남의 돈이 피해인 게 더 무서우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적극적으로 생활을 일구어야 할 때,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 문제를 고려해야 할 때는 조금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할 때는 좀 더 세게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얘기로 다른 사람이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제 얘기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소극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만 피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당신들의 견해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으니까 이제 소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내가 진짜 사야 하냐 팔아야 하냐 그 부분에 이제 걸린다고 하면은 좀 더 과감하게 나간다. 그 얘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내용 보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많았다. 이유가 있었다. 그렇지 일리가 있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방적인 근거가 다 있진 않아요. 저울이 있으면은 이쪽에 오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오른다고 할 수 있는 그 근거 같은 거 막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있고 또 내린다라고 할 수 있는 그거 이렇게 또 한, 셋, 넷 뭐 이렇게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오를까 내릴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린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자체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게 내린다라고 하는 근거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오른다는 근거가 요런 것을 상쇄하고 나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르는 거죠.
저울에 있을 때, 양쪽 저울에 있을 때 내린다라고 하는 이제 추가 있고 오른다라고 하는 추가 있으면 저울질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오른다라고 하는 그 근거의 무게가 더 많으니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릴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른다라는 근거의 무게의 양과 질과 크기가 더 크니까 오른다는 거죠. 그러나 2017년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돌아보면은 모두 엉터리 전망과 오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세요. 결과적으로 틀린 기사를 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대해 반성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올랐어. 그래서 사과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락. 왜 예측은 빗나갔을까? 왜 예측은 빗나갔을까? 이렇게 하면 예측은 왜 빗나가는 것일까? 먼저 금리는 큰 변수가 못 된다는 점이 간과됐다.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됐고 금리가 실제로 좀 올랐지만은 2017년도에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중요한 말이죠.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다. 그러면요, 이거 봐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어떻다는 얘기다? 나쁘다는 얘기다? 좋다는 얘기다. 좋다. 그러면은 요 취지를 양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폭락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한쪽 면만. 자기가 은행에서 돈 꾸는 입장에서. 돈 꾸는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될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부담이 커지면은 안 될 거니까 사람들이 다시 집을 팔 거다. 그래서 돈 꾸는 입장에서만 딱 봤을 때 딱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입장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면이 있잖아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괜찮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양쪽 입장을 다 봐야 된다. 돈 꾸는 입장, 금융당국의 입장. 이 양쪽 입장을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보면 이제 요 책이 이제 중요 부분이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과 부동산 위기의 12단계 진행 가설로 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전망 전종철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이 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책의 내용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재밌는 부분이냐? 말과 행동이 다르다. 언행 일치가 다르다. 이 얘기예요. 금리 변동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하여 움직이는 것이 맞지만은 맞다라고 해놓고 실무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리 변동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다. 그게 맞다. 이론적으로 맞다는 거겠죠.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실무적으로 그러지 않으면은 그러지 않은 이유를 봐야죠. 그리고 금리 변동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하여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써야죠. 실무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금리의 변동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하여 움직이는 것이 맞지만이 아니라 반비례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딱 써야죠. 그래야 명확해지는 거죠. 정확한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금리와 주택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은 방향은 뭐냐? 금리가 오르면 주택 가격이 오른다. 야, 금리가 오르는데 어떻게 이자 부담이 많아지는데 주택 가격이 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돈 꾸는 사람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돈 꾸는 입장에서만. 금융 당국 입장에서도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면
2000년대 두 번의 금리 상승기를 경험한 한국과 미국의 사례가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실제 얘가 한국, 미국 2000년대 이후 두 번이나 금리 상승기를 경험했는데 그때 실증에서는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비례해서 움직인다. 이게 나타냈다. 증거가 있다. 실증이 있다. 그럼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표지 있잖아요. 책 표지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가 뒷표지에도 있어요. 그 뒷표지가 요거예요. 요거. 한국 기준 금리. 책 뒷표지예요. 책 뒷표지. 그리고 한국 주택가격 지수. 주택가격이 올랐든 내렸냐 이렇게 기준 보는 거예요. 한국 기준 금리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 전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쭉 올라갔죠. 그리고 2010년도 좀 지나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고. 그럼 이때 금리 상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국 기준 금리. 그러면은 이때 한국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됐냐? 한국 주택 가격도 이 같은 노란색이잖아요. 2007년 여기 이렇게 있고 보시면은 올라갔죠? 기준 금리가 오를 때 한국 주택 가격 지수도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기준 금리가 2010년 이후에 이쪽에도 노란색 띠로 이렇게 돼 있죠. 올라갔을 때 얘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게 실증적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가 살짝 죽으려고 할 때 이때 보면은 금리를 내리죠. 그죠? 이때도 살짝 죽으려고 할 때 요거는 2008년도 이제 미국 서브프라임 그때 얘기죠. 그때도 내리죠. 쑥 죽으려고 할 때 내리죠. 쑥 죽으려고 할 때 내리죠. 그래서 아주 거칠게 보면은 부동산 불패. 그 부동산 불패론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부동산 불패. 부동산이 내린 적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셔요. 뭐 오르고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주식도 큰 맥락에서 크게 봤을 때 계속 올라요. 주택도. 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왜 인플레이션이 있냐?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돈이 돌아다녀야지 경제가 굴러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불패, 봉급 불패. 봉급 내려간 적 있습니까? 최저임금 내려간 적 있어요? 봉급 불패. 짜장면 가격 불패. 부동산 불패라고 반감 가지시는 분들은 봉급 불패에 대해서는 반감 없으세요? 그리고 부동산 불패에 대해서 반감 갖고 계시는 분들, 짜장면 가격 불패에 대해서는 반감 없으세요? 별 크지 않죠.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타락한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거 때문에 다 불패입니다. 계속 봉급도 오르고 짜장면 가격도 오르고 부동산도 계속 올라요. 그래서 그 불패라는 거예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살짝 떨어질 때 약간 있지만 그때도 좀 지나면 오르고, 살짝 떨어질 때 있지만 그때 지나면 오르고, 살짝 떨어질 때 있지만 그때 지나면 또 오르죠. 살짝 떨어질 낌새만 보면 다시 이제 오릅니다. 왜? 크게 봤을 때 화폐 가치가 타락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계속 오릅니다. 5년, 8년, 14년 주택가격이 주춤할 때 금리를 내렸다. 아까 얘기한 거고요. 노란색 부분 주택가격과 금리가 같이 상승을 했다. 주택가격이 과열되는 데 쓰자 금리를 올렸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제 줄이고,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통념이랑 다르게 실증적으로는 금리 상승기 때
주택 가격도 상승했다는 거예요. 여기 일찍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금리 상승하고 내리는 문제는 금융당국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금융당국은 상황을 봐서 그때 올려도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리는 거다. 금리 상승, 금리가 올라오면은 부동산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받는 입장에서만 보고 계시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입장,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이라고 해야지 정확하겠죠.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쪽 측면과 저쪽 측면을 다 고려해야지 객관적인 거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그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입장을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택 가격이 주춤했을 때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걸 보고 야, 가진 자랑 부자를 살려주려고 금리 내려가지고 부동산 또 올려주네. 분노 막 이렇게 분노 화가 나. 근데 입장을 바꿔보자. 입장을 바꿔. 내가 국정 책임자고 금융 당국이라고 하면은 주택 시장 붕괴시켜야 되겠어요?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역자선 효과가 나가지고 사람들 소비 줄여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집 사고 팔고 안 하면은 거기에 껴있는 도배업자, 이사 안 하면은 도배 안 하고 장판 없고 타일업자들 이런 사람들 다 굶길 겁니까? 주택 시장이 붕괴되면은 또 주택 담보 대출해준 은행 망하고, 은행 망하면은 한국 금융 시스템이 망하는데 그렇게 하실래요? 자신이 국정 책임자라면, 금융 당국이라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봐보세요. LTV DTI 합리화 조치 전후 비교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이 돈을 적게 꺼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거 보세요. LTV 덕분에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 은행이 무너질 때도 한국은행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 LTV가 100%에서 105%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 우리는 50% 미만을 적용했던 것이 주요했다. 그러니까 얘는 100%다 꺼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50%였고 지금도 뭐 70, 40, 85 이 정도 풀로 다 대처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도 미국보다 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히 또 가족이 좀 돈을 빌려줘가지고 해주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꽉 껴서 대출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을 해도 부동산 때 폭락한다? 그건 아니다. 금리 인상하는 이유는 뭐냐? 경기가 좋아서다.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브레이크의 비유 이렇게 했는데 움직이지 않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과열되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인상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갈 때 과속방지 체크하는 거 기계 있잖아요. 그때 브레이크 밟잖아요. 속도가 높았을 때 브레이크를 밟죠. 속도가 높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는 속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한다. 금리 인상이 브레이크죠.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때는 뭐냐, 악셀을 밟는 건데 그때는 왜 그런 거냐, 경기가 좀 안 좋아 보인다. 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때 주춤하잖아요. 주춤하니까 금리를 내리죠. 그죠? 여기도 주춤하니까 금리를 내리죠. 여기도 주춤하니까 금리를 내리죠.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반대.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금융 당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금리랑 주택 시장의 관계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출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돈을 꾸는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벌이가 더 많아져가지고 또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꺼도 돈을 갖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도 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이 폭락한다. 이게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은 오른다. 과열됐다. 열이 많이 있다. 속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적정 속도를 추구해요. 이제 고속도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체크 딱딱한 기계 있죠. 그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는 거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힘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금리를 내려서 속도를 좀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랑.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금리 오른다고 하잖아요. 천천히 올리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그래서 화폐 가치가 타락하기 때문에 또 주택 가격은 상승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